네, 8시 35분입니다. 하태미 경제TV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5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서울의 날씨는요, 이번 주는 이제 막 30도로 오르내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야,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싶습니다. 여러분을 펀더 매니저로 만들어 드리는 방송. 여러분들은 펀더 매니저보다 훨씬 나으신 위치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다들 엔비디아 얘기네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5월 22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엔비디아가 4월 결산입니다. 4월 결산이라서 작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연간 실적을 발표합니다. 수치가 중요하진 않다고 저는 보고요. 이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올해 전망들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 것인가. 근데 지금 AI가 필연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서 이걸 과연 걱정을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대 반, 걱정 반. 그러니까 기대한다면 역시 엔비디아다 하고 또 뭐 새로운 게 나올지, 또 걱정이라 한다면 시장의 지금 눈높이가 너무 좀 높아서 혹시 올해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반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통상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뭔가 실적이 나올 때쯤 되면 걱정이 앞서는데 지금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AI 시대는 필연적이다 하는 거고요. 어제 그래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러워 죽겠네요. 부러워 죽겠습니다. 다만 변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직 지금 별다르게 보지는 않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 날 FOMC 회의록도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는 이달 들어서 좀 빠지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FOMC가 다들 이번에 뭐 그동안 회의록 공개가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별로 지금 관심을 안 두기는 하는데, 혹시 또 FOMC 회의록에서 뭐 올해 금리 인상한 1회다, 뭐 1회가 우세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또 조정받을 수도 있어서 목요일 새벽에는 FOMC 의사록 공개에 대한 반응까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스닥은 이렇고 대만 증시도 막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우리만 왜 이럴까요? 네,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우리만 이러고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우리만 왜 이런지 데일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좀 사실은 좀 놀랬어요. 놀랬다. 뭐가 놀랬느냐. 저도 그동안 뭐 우리 애청자님 아시겠죠? HLB에 별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관심이 없었는데 상장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날 하한가를 일제히 하한가 8종목의 하한가를 치면서 알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2018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회사를 인수했네요. 그래서 8개나 되니까 8개나 되는 회사가 한 번에 하한가를 치니까 시장에, 네,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마치 작년 4월입니까? SG증권 8개 종목. SG증권이 반대 매매를 쳐가지고 8개 종목, 이게 라드견 사태죠. 마치 그것을 연상시킬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근데 라드견 종목 8종목이야 뭐 우리가 정말 볼 일이 없는 종목들이었는데, HLB는 시총 3위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한때 시총 2위까지 오르락거렸는데 이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하니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은 시총 5조 원 날라갔는데 어제도 HLB가 하한가였으니까 한 시총이 2조 이상 또 없어졌네요. 사라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관련 투자자들의 피해가 어마무지하죠. 저는 그래서 저도 이
이렇게 아마 펀드 매니저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뒤늦게 이 정도로 시장에 충격을 주었구나 하고 깜짝 놀랐을 건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좀 신약 개발 하나도 개발하기 벅찬데, 그거 집중하시지 뭘 이렇게 M&A를 많이 해가지고요. 이랬는지 참 안타까운데, 자, 문제는 오늘입니다. 어제 HLB가 거래대금, 어, 어제 보면요. 코스닥에서는 1위였어요. 그 다음에 코스피하고 전체는 2위였습니다. 원래 1위를 계속 하다가 5장 들어서 이제 상한가 잔량이 많이 쌓여서 거래가 더 이상 안 되는 바람에 2위로 내려앉았는데 오늘은 시중에 단타하는 여기 다 몰려들겠죠. HLB 다 몰려들 겁니다. 사실은요, 지금 이게 30%.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 그러면 일단 여기 7,100만 원 된 37, 22, 7천, 7천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1억이 30% 되면 7천만 원. 그럼 이게, 다음 37, 21 하면 4,900만 원. 야, 이틀 만에 반토막이 나는데, 이 30%가 A름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 IMF 때 4%가 하한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IMF 때로 치면 30%가 빠지려면요. 그냥 산술적으로 하면 7번 이상. 근데 고점 대비하면 30% 빠지려면 한 8번, 9번 정도 한가 쳐야 되나요? 네. 그때 그랬습니다. IMF 때 중소형주들은요. 딱 개장하면 그때는 전광판 시대 아닙니까? 딱 매수가 없습니다. 개장 후에 딱 하고 하루 종일 거래가 없습니다. 그게 뭐, 1주도 됐었고요. 한 10일, 심한 종목 한 12일 정도 됐었는데, 이 8, 9일 빠져도 요즘 하루 빠지는 수준. 그래서, 참 30%씩 이틀 빠진 거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보면 작년 11월부터의 도도한 상승이 딱 이틀 만에 싹 사라지는데요. 이제 오늘 여기 단타족들이 다 붙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뭐 좀 단기 차익 먹겠다고. 자, 이러면 쏠림 현상이 오늘 극심할 겁니다. 오늘 LGLB 거래대금이 어마무지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마치 지금은 시총 한 5, 6조짜리 종목이 신규 상장되는 것과 오늘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당연히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이게 오늘 제일 큰 문제 아닌 문제가 되겠군요. 그래서 오늘은 좀 하루 종일 정말 또 어수선한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먼저 HLB가 시장에 어떻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그걸 좀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을 극복해내려면 결국은 사필기정, 사필기정이란다. 표현이 틀렸습니다만은 매듭을 채운 자가 매듭을 풀어야죠. 결자 해지. 네, 결자 해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HLB가 오늘 지금도 시총 4위인데요. 지금 보면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훨씬 충격을 받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총 4위다 보니까 지난 이틀간 벌써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데 코스피도 영향을 받았어요. 어제도 코스피도 오후장 초반까지만 해도 상승 종목이 계속 많았다가 결국은 하락 종목이 많게 끝나서 결국 지금 오늘 만약에 HLB가 집중 현상, 쏠림 현상이 생겨서 마치 대형 신규 상장주가 상장했을 때의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오늘도 상당히 좀 하락 종목이 우세하고 재미없는 좀 어수선한 하루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지금 HLB 이 사태는 결국 바이오 제약이 해결해 줘야 된다. 무슨 근거로? 네, 기관이 그래도 지난 이틀 동안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ST팜, 삼천당제, ABL바이오, 오스코텍 자, 이런 종목들 공통점은요, 다 해외로 기술 수출을
다 했어요. 뭐 알테오젠, 오스코텍 이런 회사는 어마무지하게 받았고요. ABL 바이오 3천당 제약도 다, 리가켄 바이오는 아주 많죠. 등등 이 회사들은 다 국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살 수 있는 회사들인데 바이오 제약사 중에서는 굉장히,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해, 이 시간에 늘 여러분 귀에 닦지 않도록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스코텍 바이오는 이 종목 정도만 보십시오 하고 늘 말씀드려 왔는데, 어쨌거나 이절 종목을 기관이 지난 이틀 동안 샀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HLP로 험악한 분위기에서도 이 종목을 샀고,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이틀 동안의 코스닥 순매수 상위 11종목 중에서 바이오 제약주가 6종목이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이들 종목이 기관 매수를 배경으로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극복할 수 있죠.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들 종목이 맥을 못 쓰고 자빠진다 하면 당분간 바이오 제약은 굉장히 싸늘해질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사흘째 아주 중요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5월 31일부터 6월 4일 사이에 아스코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오브 클리닉 온콜로지, 면역 종양학회 뭐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온콜로지니까 암 클리니컬, 그래서 암 수술이라 그럴까요? 암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학회가 열린다. 학문적인 거 말고요. 좀 실질적인 학회가 열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비빌 언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은 HLB로 쏠리면서 극심한 속에서 과연 이런 기관 매수를 배경으로 한 이런 바이오 제약주들이 고개를 드는지,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개를 들면 오히려 바이오 제약주로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도 좀 반전되겠죠. 스코텍 어제 장중에 오후장 초반에 쭉 밀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래꼬리를 들고 고개를 들고 끝이 났습니다. 좀 이따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이거다. 개장하면 저랑 한번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그 속에서도 구리 관련주들, 구리가 계속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구리 가격을 한번 볼까요? 어제 우선 원유를 보면요. 어제 이란 대통령이 결국 사망한 걸로 나왔는데, 사실은요, 이란은 대통령은 바지죠. 밑에 하메네이, 우리 저랑 종신대 우리 하메네이가 이렇게 또 종교 독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중세 유럽도 그렇고 이런 데는 종교가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 아닙니까? 그래, 종교 독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삼면이 바다고 동아시아 끄트머리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인구가 수천만 되면서 그 고유한 동질성,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얘기하듯이 이런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전 세계로 아주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 피가 더 중요해서 종교 이런 것들이 영향이 별로 덜한데, 뭐 유럽 이런 데는 허구한 날 싸움이나 벌리는 곳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력의 구심점이 되는데, 이 하메네이가 여전하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누가 또 바지가 선다 해도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국제유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요. 동 가격은 한번 보겠습니다. 동 가격은 지금 동 가격이 어제는 더 올랐네요. 동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다 오늘도 구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래서 구리 관련주는 대표적인 게 네, 풍산. 그다음에 어제 많이 올랐죠. 이구산업 같은 거.
동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그 다음에 예전에 대창공업이었죠. 네,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막 큰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원료를 매입해서 그다음에 제품으로 나가는 이 차이가 6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요 마진을 먹는다는 얘기라서 사실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큰 막 이익이 나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의 심리가 워낙 뜨겁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전선 관련주 등등 해서 LS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뭐 동 관련주로 시장에 좀 분류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전선 관련주들도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동 가격 상승에 대해서 큰 재미를 보는 것은 아닌데 전선 관련주들도 지금 뭐 전선 수요도 상당하다는 상황입니다. 업황도 좋아서 물이 붙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과하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동 관련, 구리 급등 관련주들, 네, 뭐 LS 에코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전선, 뭐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겠죠. 그래 지금 보면 제가 볼 땐 상대적으로는 저는 풍산과 일진전기 정도 보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생각. 어제 변압기도 어제 좀 강세를 보였고, 변압기가 최근에 며칠 빠졌기 때문에 어제는 좀 반등하는 부분, 식품의 삼양식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화장품도 이제 일부 종목들, 그다음에 어제는 소부장, 이제 엔비디아 또 실적 발표가 다가오니까 오늘 그래서 소부장이 어떨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이 다가오니까 좀 엔비디아 관련주들, 뭐 소부장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제 방산도 좀 움직였고, 그래서 뭐 개별 약진, 제가 주초에 이미 데일리에 예상했던 대로 재료주의 개별 약진은 전개되는데, 어제 그 오후장 들어서는 조금 힘이 빠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래도 HLB의 쏠림 현상, 시장이 무거워지고 등등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어제 외국인들도 좀 관망하는 분위기. 어제 삼성전자를 어제는 순매수를 했는데 규모가 별로였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애매한 엔비디아로부터 인증을 지금 못 따내고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관망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수가 좀 별자나 재미가 없었던 것은 네, 외국인들의 순매도도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래저래 유가증권 시장은 삼성전자가 좀 힘을 빼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HLB가 충격을 주고 있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이 어떻게 될지 결국은 외국인이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HLB의 이 쏠림 현상을 시장이 극복을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바이오주 주요 종목의 움직임이 어떨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시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속에서 자 어제 제가 그래도 힘내자고 바이오 힘내라고 제가 오스코텍 리포트를 써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근데 하 대표님 오스코텍 리포트를 보니까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눈알이 팽팽 돌아갑니다. 네. 처음에는 어려우십니다. 어려우실 건데요. 제가 이렇게 저는 웬만하면 우리 그 개인 투자에 이제 눈높이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요렇게 했었다면 요 정도는 좀 이해하셔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자, 뭐냐. 지금, 이번에 5월 31일부터 6월 4일 사이에 되는 아스코에는 HLB도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이 레이저티닙과 핵심은요, 이번에 발표하는 게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안 헷갈리게. 우선 EGFR이란 거니 항암제품 자주 난다.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 리셉터. 그냥 암세포라는 게 비정상적으로 확 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겁니다.
그 자라게 하는 리셉터, 네. 우리가 쌀보리 할 때, 네,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그 카이나이드, 트로신 카이나이드 인히비터, 이게는 이제 전달이다 보시면 됩니다. 전달. 그래서 여기 작용하는,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돌연 변이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이한 2015년 벌써 거의 한 10년 전이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번에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큰 착각하고 있는 게 무슨 삼상을 하면 엄청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십니다. 삼상을 하면 이제 보면 일상했다 그러면 하유 어느 세월에 네가 약되겠냐. 삼상하면 와 다 왔다. 그래서 이번에 HRB 크게 당하셨는데요. 좋은 후보 물질들 임상 1상 혹은 전임상에 다 글로벌 빅파마에 넘어갑니다. 이것처럼요. 처음에 오스코텍이 물질을 개발했을 때 유한양행이 이것 좀 되겠는데 해서 가지고 기술 이전을 해갔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이 열심히 임상을 1상을 해가지고 차량질을 하니까 얀센바이오텍이 학회에서 국제학회에서 보다 이거 괜찮네 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델성부른 떡잎은요, 전임상, 임상에서 되는 거지. 우리나라 혼자, 기업이 혼자서 임상 3상까지 갔다. 이렇게 본다면요, 일단 시장성이 적든지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사 몇 군데, 우리나라 스스로가 임상 3상 한다 하는 회사들이 지금 몇 군데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대하다가 또 크게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찌감치 얀센 바이오텍이 가지고 갔어요. 12억 5,500만 달러, 이게 한 1조 지금 한 6, 7천억 되지 않습니까? 그래 계약금을 5천만 달러 받아서 6대 4띵입니다.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 제노스코는 오스코텍 자회사예요. 이 집이 이 집입니다. 6대 4띵 해서 받아가고, 국내는 유한양행이 판권을 쥐고 있습니다. 국내 판권을 유한양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한양행이 임상을 해서 일단 2021년 1월에 2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두보를 마련한 후에 이제 1차 치료제로 해서 결국은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작년 6월에. 그 다음에 올 1월, 이게 핵심이죠. 건강보험 비싸니까요. 약이 건강보험 등재됨으로써 이제 완벽히 국내에서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31호 신약인데요. 우리나라 31호 신약 중에 제일 신약 같은 신약이다. 해외는요, 얀센바이오텍이 당연히 가지고 있죠. 한국을 제외한 해외는 얀센바이오텍이 가지고 있는데, 자, 왜 이렇게 어렵게 제가 설명드리냐. 마리포사2는 뭡니까? 마리포사는 뭡니까? 그 외에도 임상에 여러 가지를 합니다. 특히 이렇게 글로벌 빅파마들은 작업력을 바탕으로 여러 임상을 동시에 진행하는데요. 특히 마리포사가 중요한 거는 타그리소, 지금 이게 표준 치료입니다.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서는 표준 치료인데, 타그리소하고 맞짱을 뜨자 마리포사가 이번에 발표하는 게 아스코에도 마리포사 임상 발표를 하는데요. 이미 그동안 쭉 발표해 왔고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발표를 하는데, 레이저틴립과 리브리반트, 이게 이제 리브리반트가 얀센바이오텍이 개발하고 있는 이중항체 물질입니다. 둘을 병용한 것과 그다음에 타그리소 너랑 한번 해보자. 그리고 레이저틴립 단독하고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걸로 끝이 아니다. 병용이 끝이 아니다 하는 건 단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이미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무진행 생존기간, 암세포 덩어리가 커지지 않고 생존기간을 7.1개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번 8월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FDA에서도 우선 심사 승인을 획득했다. 네, 그래서 8월 정도에는 품목 허가가 결정될 거다. 이런 게 누가 합니까? 네, 존슨앤존슨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얀센 바이오텍의 모회사는 존슨앤존슨이거든요.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건 그래야 성공 확률이 높죠. 개장 후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